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나와 가족의 관계, 그중에서 가정생활은 왜 중요할까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1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생활의 공통점과 가정생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웠었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다양한 가족들,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로 가족이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보호하고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그다음에 바른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게 하며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사회의 밑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왼쪽 그림을 볼게요.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 부모님이 중재를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그러한 가르침이 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은 복습은 모두 했고 선생님이 어떠한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족을 아시나요? 이 가족은 바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가족 시트콤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가족 시트콤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상의 가족들이 그 속에서 겪는 가정생활 중에서 슬프고 웃기고 뭔가 감동적인 이러한 것들을 시트콤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이러한 거침없이 하이킥 가족들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역할극으로 나타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를 봤다면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나는 저런 적 없었는데 하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이 거침없이 하이킥처럼 역할극으로 나타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할극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할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쵸? 집에서 혼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극은 여러 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원끼리 소품 제작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교과서 활동은 역할극이지만 손가락 인형극으로 바꿔봤습니다. 손가락 인형극은 혼자서 역학을 만들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총 10개니까 10명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소품 제작이 적어서 손가락 인형극이 여러분들 혼자 인형극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 인형극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생활과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정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에 맞는 대본을 쓰고 세 번째로 필요한 배역을 생각해서 손가락 인형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손가락 인형극을 촬영한 다음 원하는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친구들과 공유해서 친구들과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작 방법이 좀 길고 많죠. 그래서 이번 활동은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1번과 2번을 할 겁니다.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대본을 쓰는 것까지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손가락 인형으로 좀 적절하게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촬영을 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생활과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정한다. 좀 막막하죠? 선생님이 추천 주제를 주겠습니다. 자,
가족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 가족 회의를 했던 경험, 사랑이 넘쳤던 가정생활 이야기, 힘들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한 이야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낸 이야기 등등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겪으면서 있었던 인상 깊었던 일들, 굳이 인상 깊지 않았더라도 좀 특별했던 일들 아니면 일상적인 이야기도 괜찮아요. 건강한 가정생활과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제에 맞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요. 대본 쓰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대본 쓰는 법. 첫 번째로 소재 및 주제. 두 번째로 때와 장소. 세 번째로 등장인물. 네 번째로 준비물, 즉 소품이 필요합니다. 자, 소재 및 주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위급한 상황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과 극복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생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 이게 위기가 맞죠, 그쵸? 이 상황을 주제로 잡았고 때와 장소는 새벽 그리고 응급실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의사, 간호사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은 총 6명의 아니다. 하나, 둘, 셋, 6명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손가락 인형과 응급실 배경을 간단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본을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본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해설, 등장인물 배경 등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5학년 때 연극단원에서도 배웠을 것 같아요. 그쵸? 지문,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등을 서술한 부분. 그 다음에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해설, 지문, 대사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본격적으로 대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두울은 빵빵한 배를 부여잡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다. 이건 뭘까요, 얘들아? 그렇죠. 해설이겠죠. 등장인물과 배경 등을 소개하는 해설입니다. 그 다음 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가 너무 아파. 여기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는 지문과 대사 중에 뭘까요? 그렇죠.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 이거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걱정스러운 듯 의사를 바라보며 우리 둘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이것도 지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죠. 의사 소화제를 투여할 예정이니 오늘 밤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자, 한우리가 두울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오늘 밤은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어머니와 제가 두울이를 지키고 있을게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위기가 닥쳤을 때, 즉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서 가족들이 극복한 상황을 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역할 대본을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스스로 과제는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역할극 대본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대본의 형식은 아까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서 대본을 쓰면 됩니다.